안녕하세요. 대전 수학연구소의 이경석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이죠. 2019년 1학기 중간고사 둔원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6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 모든 경우의 수는? 물어봤네요. 자, 뭐 요거는 원수녀를 물어보는 문제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일단은 6명의 학생이 둘러앉는다. 그러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5 팩토리얼이 되겠죠. 일렬로 나열할 때는 이제 6 팩토리얼인데요. 원탁에 앉을 때는 5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요. 120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아주 난이도가 이제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걸 원순열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원탁에 둘러앉는 수녀를 이제 원수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n명을 원탁에 둘러앉는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n-1 팩토리얼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외우기보다는요, 그 난이도가 높은 그 원수열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알기보다는요, n 팩토리얼을요 n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풀 때 도움을 많이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의미긴 한데요. 추후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됐나요?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상자에 공을 넣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상자도 모두 달라요. 그리고 공도 모두 다른 상황이죠. 그리고 추가 조건이 있는데요.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공을 특정한 하나의 상자에 모두 몰아서 넣을 수 있다. 뭐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몰아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함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4개의 공을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A, B, C, D 이렇게 4개의 원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자도 모두 다르니까요. 이 FG라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 이 A, B, C, D라는 4개의 공을 이 FG라는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개념은 정확하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에서 빈 상자를 허용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자, A라는 공을 E라는 상자에 넣어도 되죠. B라는 공을 E, C라는 공도, D라는 공도 모두 E라는 상자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A, B, C, D라는 원소가 모두 E라는 원소로 대응이 되는 하나의 함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은 정확하게 A, B, C, D 4개의 정의역의 원소를요, EFG라는
공역의 원소로 대응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A라는 원소가 대응이 될 수 있는 곳, 즉 이 문제로 해석을 하자면 넣을 수 있는 상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E 또는 F 또는 G죠. 세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B 또한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되겠죠. C도 세 가지, D도 세 가지. 근데 이제 이 사건들은 일련의 사건으로서 이어서 일어나니까 모두 곱해줘야겠죠. 따라서 3의 4제곱, 즉 81가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문제를 처음에 읽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렵고 당황할 수가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자, 어느 고등학교 수학 교사는 8개의 O와 3개의 X로 이루어진 OX 퀴즈 11개의 문제의 정답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정답표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5가 8개, 그쵸? X가 3개인 거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는 똑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X끼리도 똑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개의 5가 있고요. 하나, 둘, 셋. 3개의 X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11개의 O와 X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문제는 무엇이다? 그렇죠.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전혀 어렵지가 않죠. 일단 전체의 개수가 몇 개죠? 네, 11개입니다. 따라서 11 팩토리얼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얘를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나눠줘야죠. 개수로. 자, 5가 몇 개가 있죠? 8개가 있습니다. 즉, 8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고요. X가 3개가 있죠. 3 팩토리얼로 나눠줘야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자, 11 팩토리얼과 8 팩토리얼 나눠주면 분자에 11, 19만 남겠죠. 그리고 3 팩토리얼 3이 1이 있겠네요. 그래서 나눠주면 3, 5가 돼서요. 자, 정답은 165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자, 됐죠?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7제곱이라는 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항을 몇 번 곱한 거죠? 그렇죠. 7번 곱한 거예요. 가령 조금 줄여서요, 셈이 3번만 곱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세제곱이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요 항에서 A를 택하고, 여기서 A를 택하고, 여기서 A를 택하면 요 3개의 항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A의 세제곱 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A를 택하고 B를 택하고 B를 택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A,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항의
개수만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선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뽑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뽑는 것은 무엇으로 배웠죠? 맞습니다. 바로 컨비네이션, 조합입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몇 개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A와 B와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을 뽑는다? 그렇습니다. 3번을 뽑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중복을 허락해서 3번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몇 가지가 나온다? 3H 3이 되겠죠? 따라서 OC3, OC랑 같으니까 10가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7제곱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바로 A, B, C 중에서, 맞습니까? 어떻게?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을 허락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A만 7번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7번을 뽑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중복 조합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뭐다? 3H 7이 되는 거다. 맞습니까? 따라서 9C7이 되고요. 얘는 9C2와 같죠? 따라서 답은 36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되겠네요. 자, 3파이4 더하기 3H4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3파이4 같은 경우는요, 3의 4제곱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81이 나오겠죠. 중복 순열이고요. 3H4 같은 경우는요, 3과 4를 더해서 7이고 1을 빼주면 6이죠. 그래서 6C4가 되고요. 얘는 6C2와 같으니까요, 1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야 되니까 81 더하기 15는요, 96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네, 바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2x-1의 6제곱의 정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항 정리해서 일반항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럼 우리가 2x-1의 6제곱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x-1의 6제곱의 일반항. 자, 6c 아래. 자, 2x를 하나로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x의 r제곱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6 마이너스 r제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요, 2의 r제곱에 곱하기 x의 r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 6 마이너스 r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상수는 앞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x는 뒤로 빼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x제곱의 개수죠. 그럼 r이 뭐일 때다? r이 2일 때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6c2의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4제곱이고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x제곱의 개수는 바로 이 부분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6C는 뭐예요? 15가 되고요. 4 곱하기 1이니까요. 정답은 바로 6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일치하는 큰 원과 작은 원, 그리고 작은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에 의하여 7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도형이 있다. 서로 다른 7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원순열의 개념이 좀 들어갔고요.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서로 다른 7개의 색을 모두 사용한다는 거예요. 보통 인접한 경우는 다른 색을 쓰고 색을 모두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흔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7가지 색을 모두 써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부분 있죠? 요 1번이라고 할까요? 요 1번 부분을 먼저 색칠을 하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현재 우리에겐 7가지의 색깔이 있어요. 그럼 이제 1번 부분에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그렇죠. 7C1. 뭐 7가지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7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요 정오각형 내부에 색을 칠합니다. 됐습니까? 색을 칠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바깥 부분. 5가지의 색을 칠해야 돼요. 그럼 일단은 선생님한테 남아있는 색깔이 몇 가지 색이죠? 그렇죠. 6가지 색깔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 6가지 색 중에서 일단은 5가지를 뽑아야겠죠. 그렇잖아요. 이 5가지를 뽑은 색을 정오각형 바깥에다가 색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색칠을 한다라는 건 나열을 하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5가지 색은 모두 다르니까요. 문제 마지막 부분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5팩토리얼을 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뭘로 봐야 된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했던 원순열로 봐야 된다. 따라서 곱하기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4팩토리얼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왔으면, 자, 정오각형 내부 색칠 됐죠. 그리고 지금 쌤이 체크 표시한 정오각형의 테두리 5 부분도 다 색칠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남은 색은 몇 가지예요? 1가지 남았죠. 그러면 바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게 아닙니다. 요 부분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남았나요? 1가지밖에 안 남았죠. 왜냐? 색이 1가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주면 끝나는 거죠. 됐나요? 계산해 볼까요?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4, 3, 12, 24죠. 그러면 42 곱하기 24가 되죠. 그러면 정답은 뭐다? 1008이 나온다 이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깃발, 노란색 깃발, 파란색 깃발, 초록색 깃발이 각각 1개씩 있다. 깃발을 한 번에 1개씩 들어 올릴 때 이 깃발들을 모두 합쳐 3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신호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단 깃발을 1개도 들어 올리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은 선생님이 편의성을 위해서요, 빨간색 깃발을 A라고 표시를 할게요. 노란색 깃발을 B라고 하고 파란색을 C, 초록색을 알파벳 D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 B, C, D를 들어 올리는데 모두 합쳐서 3번 이하로
들어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도 가능한 거죠. A, 이것도 하나의 신호죠. 3번 이하니까 A만 한 번 들어 올린 거예요. 즉 빨간색 깃발만 한 번 들어 올린 거죠. 또는 어떤 것도 되죠. A 2번 올린 거죠. 그러니까 한 번 A를 올렸다가 들었다 내린 거죠. 이해됩니까? 이것도 하나의 신호인 거예요. 또는 A 그쵸? 3번 이하니까 빨간색 깃발을 한 번, 2번, 3번. 이해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문제 이해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물어봤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건 어렵지가 않죠. 전혀. 만약에 깃발을 한 번만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빨간색 깃발만 한 번 올리는 경우, 그렇죠? A, B, 노란색 깃발 한 번, 또는 파란색 깃발 한 번, 초록색 깃발 한 번 해서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번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몇 가지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이게 첫 번째 들어 올리는 깃발, 여기가 두 번째 들어 올리는 깃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 들어 올리는 깃발은 A, B, C, D, 빨간색 또는 노란색 또는 파란색, 초록색 4가지가 가능하죠. 선택이 4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4가지 해서 4의 제곱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을 잡으셨죠. 자, 깃발을 3번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깃발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또 선택은 4가지씩이 가능한 거예요. 4의 세제곱해서 64가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3가지를 다 더하면 끝나네요. 그죠? 6 더하기 64. 그래서 몇 가지다? 84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이해를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림을 보면 상당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요. 의외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자, A에서 B로 가는데 일단은 중간에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점이 있어요. 이 점과 이 점이 될 거예요. 이 두 점을 거치지 않고서는 B로 갈 수가 없죠, 일단. 그래서 위에 있는 점을 선생님 일단 C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점을 D라고 일단은 정해 볼게요. 그러면 경우는 일단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는 A에서 D로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A에서 C로 일단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거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수녀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개수만 세면 돼요. 일단 A에서 C까지 가는데 자, 1칸, 2칸, 3, 4, 5, 6, 7칸이 있네요. 자, 7팩토리얼 분자에 올려주고요. 자, 가로가 3칸, 세로가 4칸이죠. 3팩 곱하기 4팩이죠. 자, 다음에 이제 C에서 B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쵸? 뭐 굳이 쓰자면 한 가지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요 E라고 할까요? E에서 B까지 가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또 이제 세야죠. 하나, 둘, 셋, 넷, 5. 그렇죠? 분자에 올리고요. 가로로 3칸, 세로로 2칸. 끝났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죠. 자, A에서 D까지. 이미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5. 그쵸? A에서 D까지는
5칸이 있는데 가로로 3칸, 세로로 2칸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걸 F라고 할까요? 그럼 일단 한 가지 먹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F에서 B까지 가는데요. 이거 좀 다른 색깔을 좀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여덟. 그러면 8팩토리얼 분자에 올려주고요. 가로로 3칸,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5칸이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요 두 가지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7팩, 4팩 해주면 7, 6, 5 남고요. 3, 2, 1이죠. 그리고 5, 4, 2, 1. 그리고 5, 4, 2, 1. 그리고 8, 7, 6, 3, 2, 1이죠. 그러면 3, 2, 6 지워지고요. 그리고 2. 그리고 2, 6 소거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35 곱하기 10이 되고요. 플러스 10 곱하기 56이죠. 그럼 350 더하기 560이 돼서요. 0, 1, 910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단거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녀를 밑에 깔고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를 포함한 8명의 수학 동아리 회원이 원탁에 둘러 앉으려 한다. A, B는 서로 마주 보고 앉으며 C는 A 또는 B와 이웃하게 앉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이렇게 원탁에 앉는 문제인데 몇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된 거죠. 자, 첫 번째 옵션은 뭐예요? A와 B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 자, 이렇게 원탁에서 자리를 잡고 앉는데 마주보고 앉는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A가 앉으면 B 자리가 결정이 된다. 왜냐면 A가 딱 앉자마자 B는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반대로 B가 앉으면 A 자리가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 중에 한 명이 자리를 탁 앉는 순간 B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져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C는 A 또는 B와 이웃하게 앉아야 된다. 그러니까 A 또는 B 옆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백날 생각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한번 이 문제 상황을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A가 앉고요. 반대편에 그러면 B가 앉아야겠죠. 그리고 C는 A 또는 B와 이웃하게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여기 앉아볼까요? C가? 그럼 나머지 지금 총 8명이니까요. 5명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앉는 상황이 이제 10번 문제에 부합하는 한 가지 예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잘 보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앉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될까?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A가 앉으면 B 자리가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원탁이에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3인칭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예요. A와 B는 항상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A, B가 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탁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A와 B는 그냥 고정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원탁 한쪽 끝, 요 원탁 끝, A, B 고정.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 C는 A 또는 B와 이웃하게 않는다고 했어요. C의 입장에서는 A와 이웃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예요? B와 이웃할 수도 있는 거죠. C는 현재 선생님이 그린 거에서는 B와 이웃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B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B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B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 셈이 동그라미를 친 요 5명들은 다 다른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원순열이 적용이 되느냐? 되지 않죠. 왜냐면 이미 A, B, C가 앉았잖아요. 그럼 원순열은 깨지는 거예요. 일반 순열과 똑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5팩토리아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C가 B가 아니고 A와 이웃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옆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고 이번엔 C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C가 A의 왼쪽에 이웃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이웃할 수도 있죠.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나머지 5명을 나열하는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다? 2 곱하기 5팩토리얼 해서 480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A, B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원탁에서. 그럼 뭐예요? 그냥 그 둘을 원탁에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원탁에서 꼬챙이를 뚫어버려 가지고 그 양 끝에 A, B를 탁 하고 앉혀버리는 거예요. 네. 원탁은 돌려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B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C가 A와 B에 이웃하게 앉는다라고 했을 때 A와 이웃하게 앉는다고 했을 때 A의 왼쪽에 앉는 것과 A의 오른쪽에 앉는 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꼭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1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탁자 위에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5개의 상자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여 있다.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공 10개를 한 상자에 2개씩 넣으려고 한다. 각 상자에 들어있는 2개의 공에 적힌 수의 곱이 모두 짝수가 되도록 공을 넣는 모든 방법의 수는? 그럼 일단은 공이 10개가 있는데요. 그 공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적힌 공 10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생긴 상자고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어요. 이 문제도 뭐예요? 원순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개씩 상자에 넣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상자에 들어있는 공을, 그쵸? 2개의 공에 적힌 수의 곱이 모두 뭐가 돼야 된다? 짝수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1부터 10까지 중에서 짝수가 뭐예요? 2, 4, 6, 8, 10. 5개죠. 맞습니까? 네. 5개의 짝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상자도 5개예요. 짝수도 5개, 홀수도 5개. 그럼 한 상자 안에 홀수 하나, 짝수 하나가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상자가 5개가 있어요. 홀수가 5개 있죠. 그럼 홀수 5개를 뽑아서 제 오른손에는 홀수 5개, 1, 3, 5, 7, 9가 있어요. 이 5개를
상자에 넣는 거죠. 그럼 이건 마치 뭐랑 똑같죠? 홀수 5개를 원탁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그렇죠. 4팩토리얼이에요. 자, 그러면 상자 안에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 3, 5, 7, 9 이렇게 일단은 공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4팩토리얼이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짝수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상자 안에 홀수를 넣었죠. 그럼 그 순간 뭐예요? 원순열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짝수공을 넣을 때는 일반적인 순열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곱하기 뭐가 된다?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뭐다?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2880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꼴 14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에 대하여 x와 y는 홀수고 z는 짝수인 모든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복 조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일단은 x, y, z가 자연수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 y가 홀수, z는 짝수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뜻에 맞게끔 좀 써볼게요. x가 홀수다. 그러면 x를 2a 플러스 1이라고 두고 a는 뭐예요? 요렇게 a는 그쵸 0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y도 2b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b도 0부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자연수니까요. 그리고 z는 지금 짝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쌤은 2c 플러스 2라고 둘게요. 그럼 c는 또 0부터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특히 z요. 그냥 z를 2c라고 두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의도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A, B, C를 보면 알겠지만 시작이 다 뭐예요? 0부터 시작했죠. 자, 이게 선생님의 의도였어요. A, B, C를 모두 0부터 시작하게끔 세팅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는 미지수의 범위가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건 뭐예요? 0부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0, 1, 2, 3, 4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새로운 미지수인 A, B, C를 0부터 들어갈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X 대신에 뭘 넣고요? 2A 플러스 1을 넣고요. 그리고 Y 대신에 2B 플러스 1을 넣고요. Z 대신에 2C 플러스 1을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10이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가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 A, B, C는 뭐다? 음이 아닌 정수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마음 편하게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는 거죠. 3H5가 되는 거죠. A, B, C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7C5가 되고 얘는 7C2랑 같죠? 따라서 정답은 21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P 지점으로부터 AN 지점까지 최단 경로의 수를 FN이라고 하자. F1 더하기 F2 더하기에서 F9까지 합을 물어봤어요. 하나씩 한번 구해볼까요? 자, F1. 자, F1 한번 구해볼게요. F1은 그냥 어떻게 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 이게 최단 거리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1. 끝. 너무 쉬워요. 자, F2.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뭐 가령 요런 길이 최단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떠한 최단거리든 지금 이쪽으로 몇 번 가야 돼요? 3번을 가야죠. 그리고 이쪽으로 한 번 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얘를 A로 보고요. 파란색을 B로 보면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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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는 4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인 거죠. 따라서 4팩, 3팩이 돼서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대충 감이 오죠? 그러면 F3을 또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또 한번 길을 찾아보는 거죠. F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2번, 옆으로 2번 가는 거죠. 따라서 바로 들어가 볼까요? 4팩, 2팩, 2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뭐다? 6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4를 또 구해볼까요? 자, F4는 어때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아래로 3번, 왼쪽으로 1번이네요. 그쵸? 한 번에 가볼까요? 4팩을 그냥 3팩이니까 4가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F5. F5는 그냥 뭐예요? 한 번에 쭉 가는 거죠. 그냥 한 번에 쭉. 아래로 한 번에 쭉. 아래로 한 번에 쭉. 그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F6을 한번 볼까요? 자, F6은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요렇게. 요렇게. 그럼 또 뭐예요? 오른쪽 아래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아래로 3번. 그러니까 4팩, 3팩. 4가지죠. 그 다음에 F7. F7은 어때요? 다른 색을 또 써볼까요? 색은 많아요. 요렇게, 요렇게 가죠. 그쵸? 또 뭡니까? 4팩, 2팩, 2팩. 그쵸? 6가지. 그리고 F8은 어때요? 요렇게, 요렇게죠. 그러면 4팩, 3팩이니까 4가지. 그리고 마지막 F9는 그냥 이렇게 한 가지죠. F9는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이네요. 1, 4, 6, 4, 1, 1, 4, 6, 4.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 반복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쵸? 따라서 구해주면 얼마죠? 11, 15, 16, 20, 26, 15, 15, 31. 그쵸? 31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더하는 게 더 어렵네요. 그래서 요것도 일종의 뭐랑 유사해요? 최단거리 문제랑 거의 유사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1과 같은 디지털판은 7개 부분이 점등이 되어 그림 2와 같이 0부터 9까지 숫자를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림이 보이나요? 까만색 부분이 숫자예요. 까만색 부분이 0, 1, 2, 3, 4, 5, 6, 7, 8, 9. 자, 이러한 디지털판 4개를 이어 4자리수를 나타낼 수 있는 기기가 그림 3과 같이 고장을 일으켜 ABCD.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고장 난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래서 이 기기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4자리수. 그럼 가능한 숫자가 뭐가 되죠? 0은 안 돼요, 그죠? 1 가능하고요. 2 안 되죠?
3 가능하고요. 4 가능하고요. 5도 가능하네요. 6 안 되죠? 7 가능하고요. 8 안 되고 9 가능하네요. 몇 가지 가능해? 6이죠. 그러면 얘는 그냥 뭐예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아닙니까? 정답은 6의 4제곱. 그죠? 1296. 아이고, 답이 체크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상당히 쉽게 풀리는 문제다. 됐죠? 예, 좀 허무하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개의 서로 다른 마카롱과 10개의 똑같은 사탕이 있다. 자, 이 중에서 7개를 택하여 선물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자,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가 2의 n제곱이라고 할 때 자연수 n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카롱이 15개가 있는데 모두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탕이 10개가 있는데 모두 똑같은 사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7개를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네요.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사탕을 기준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사탕이 빵개, 그리고 마카롱을 7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그렇죠. 15개의 마카롱 중에서 다 다르니까요. 7개를 선택하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사탕을 1개를 선택하고 마카롱을 6개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탕은 이제 1개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탕은 10개가 모두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냥 15개 마카롱 중에서 6개만 선택을 하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탕은 2개를 선택을 하고요. 마카롱은 5개. 그럼 역시 또 사탕은 비록 10개가 있긴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10개가 있는데 그냥 2개만 가지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15개의 마카롱 중에서 5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사탕을 3개, 마카롱을 4개 선택을 하게 되면 15개 마카롱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자, 사탕은 4개, 마카롱은 3개. 그러면 15C 3이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사탕은 5개, 마카롱은 2개. 그러면 15C 2가 되고요. 일곱 번째, 자, 사탕은 6개, 마카롱은 1개. 15C 1이 되겠죠. 여덟 번째, 사탕만 7개, 마카롱은 빵개. 뭐 굳이 쓰자면 규칙에 맞게 15C 0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의 합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15C 0 더하기 15C 1 더하기 15C 2 15C 3 15C 4 15C 5 15C 6 15C 7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밑에다가 근데 이어서 한번 써볼까요? 15C 8 15C 9 15C 10 아마 쌤의 의도를 눈치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15C 12 15C 13 15C 14 15C 15까지요. 그럼 일단은 자, 첫 번째, 지금 15C 0부터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요까지 15C 15까지 다 더하기를 하게 되면
이 값이 무엇이죠? 이항 정리의 활용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죠. 바로 무엇이다? 그 결과값은 2의 15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 15C 0과 15C 15는 같아요. 그리고 15C 1과 15C 14 같고 위아래로 지금 같아요. 선생님이 일부러 배열을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위에 줄과 아래 줄은 정확하게 같으니까 2의 15제곱을 절반씩 나눠 가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맑고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15C 0부터 15C 7까지는 무엇이다? 2의 15제곱을 2로 나눠준 2의 14제곱과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n의 값은 뭐다? 14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15번 문제는 이항 정리의 활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가 각각 3송이씩 있다. 이 9송이의 장미 중 5송이를 선택하여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단, 같은 색의 장미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보는 거죠. 장미를 한 송이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그러니까 2명의 학생이 최소한 1개의 장미는 받는다라는 거죠. 일단은 편의상 빨간 장미를 선생님이 A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A, A, A 3개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B, B, B 노란 장미, 그리고 흰 장미 C, C, C 이렇게 9송이의 장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5송이를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은 내 맘대로, 그쵸? 그럼 어떻게 선택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또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5송이를 선택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개수로만 따진다면 3가지. 그러니까 여기 3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빨간 장미 3송이, 그러니까 AAA를 선택한 거예요. AAA. 그리고 2송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AAA, BB. 이해되나요? 또 어떻게도 가능하죠, 그러면? 그렇죠. BBB, AA도 가능하죠. 그러면 AAA, CC도 가능하죠. 그러면 CCC, AA도 가능하고 BBB, CC도 가능하고 CCC, BB도 가능하죠. 그 외 경우는 없죠. 총 6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6가지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3가지, 1가지, 1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면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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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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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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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이외의 경우는 없죠. 한 개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거는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3가지. 맞나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2가지, 1가지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또 써보면 A, A, B, B, C. 그쵸? 그리고 B, B, C, C, A. 그리고 A, A, C, C, B. 외에는 없죠. 또 역시 3가지. 자, 또 있나요? 4번째.
5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는 이제 9송이를 5송이로 뽑기를 한 거죠. 그런데 뽑아놓은 이 5송이를 이제 뭘 해야 돼요? 두 학생에게 분배를 해야 돼요. 그쵸? 나눠줘야 돼.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 최소한 한 송이씩은 줘야 되는 거죠. 한 송이씩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자, 학생을 A 학생, B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현재 요 경우를 한번 보는 거예요. A, B, B 이렇게 나눴다고 봅시다. 그럼 현재 내가 5송이를 뽑았는데 어떻게 뽑은 거예요? A를 3송이를 뽑은 거죠. 그러면 어차피 학생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A 학생에게 준 꽃을 결정해 버리면, 그쵸? 나머지는 모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B 학생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B 학생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A 학생에게 줄 장미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이유는 학생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지금 A가 몇 송이? 3송이. B가 몇 송이? 2송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한테 한 송이만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경우 가능해요? A 한 송이 줬어요. 그리고 B 한 송이를 줄 수 있죠. 그 외의 경우는 없어요. 왜죠? A 3송이, B 2송이를 뽑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냐면 A, B, B를 뽑은 경우, 일단 첫 번째 경우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B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뭐 굳이 한번 보자면, 자, A 학생에게 A를 한 송이 줬다면 B 학생에게 뭐가 가는 거예요? BB가 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경우는 뭐예요? B가 가는 거예요. 근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A만 신경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생이 2명이기 때문에 이제 B는 신경 안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 학생에게 2송이를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하죠? A를 줄 수도 있고요. B를 줄 수도 있고 B를 줄 수도 있어요. B나 A는 똑같은 거예요. 순서 상관없죠. 그냥 주는 거니까 순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송이. 자, A를 줄 수 있어요. 근데 B는 못 줘요. 왜? B가 2송이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B 가능하죠. 그 다음에 B는 가능합니다. 이게 다네요. 다음에 4송이. B 가능하죠. B 가능해요. 그 외엔 없네요. 그리고 5송이? 5송이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A 학생에게 5송이를 준다는 얘기는 모든 장미를 다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B 학생에게는 줄 장미가 없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문제 마지막 괄호 안에 있는 걸 보면 장미를 한 송이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최소 한 송이는 받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근데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10가지가 나온 거죠. 그럼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6 곱하기 10이 돼서 60가지가 나오겠네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가볼까요? 역시 또 A 학생, B 학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일단 한 송이. 자,
A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경우로 가정을 할게요. A, B, C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A 줄 수 있고 B 줄 수 있고 이번엔 C도 줄 수 있어요. 이번엔 두 송이. 자, A 줄 수 있죠. A, B 줄 수 있죠. B, C도 줄 수 있죠. A, C도 줄 수 있어요. 자, 세 송이. A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 B, A, C, A, B, C까지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네 송이 A, B, A, C. 그 다음에 가능한 게 A, B, C도 되겠네요. 요렇게 가능하겠네요. 다섯 송이는 또 역시 안 되죠. 자, 그럼 몇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14 곱하기 3개가 돼서 42, 42가지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역시 또 첫 번째 경우 A, B, C로 볼게요. 자, 그럼 A 학생, B 학생이 있어요. 자, 한 가지인 경우 A, B, C가 있고요. 두 가지인 경우 A, B, A, B, C 그리고 A, C까지 가능하고요. 세 개인 경우 A, B, A, C 그 다음에 B, A, B, C 그 다음에 A, B, C도 되겠죠. 다음 네 가지인 경우 A, B, A, B, C 다음 A, B, C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가지가 되네요. 따라서 얘는 16 곱하기 3이 돼서 48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60 더하기 42 더하기 48이 돼서 150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이번 두농고 2학년 확통 문제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좀 경우의 수를 직접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그나마 실수가 좀 적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일단은 크게 9송이의 장미를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경우죠. 그리고 나서 두 학생에게 분배를 하는 걸 각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땐 좀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원소가 1, 2, 3, 4, 5, 6, 7이고요. y가 10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합니다. 자, y를 주의해야 돼요. 음이 아니면 0도 포함을 하는 거죠. 따라서 y를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면요. 0, 1, 2, 3, 4, 5, 6, 7, 8, 9,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를 보면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자, 무엇이냐? 여기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 중복 조합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등호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조합으로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두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를 보면 F3 곱하기 F5가 8이라 그랬죠. 나 조건으로 상당히 많이 좁혀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를 보면 나에서 주어진 F3 곱하기 F5를 F4로 나눴을 때 값이 F3 곱하기 F5가 8이다. 나 조건을 먼저 좀 볼게요. 나 조건을 보면 지금 F3 곱하기 F5가 8이고요. 가조건과 같이 본다면 경우가 얘가 1이고 8인 경우랑 2이고 4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죠. 그러면 상당히 좁혀지네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선생님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 경우 F3이 1이고 F5가 8인 경우인데요. 요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지금 X가 1, 2, 3, 4, 5, 6, 7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함수처럼 그림을 그리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옆에 y가 0, 1, 2, 3, 4, 5, 6, 7, 8, 9, 10이죠. 그래서 대응하는 거를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경우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두 번째 경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일 때 첫 번째 경우를 일단은 보면요. 3이 1로 가야죠.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3이 1로. 그리고 5가 8로 대응이 돼요. 그리고 다 조건을 한번 보면요. F3 곱하기 F5를요. F4로 나눴죠. 근데 F3이 지금 1이고 8이니까 8. 그렇죠? F4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그 얘기는 F4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8의 약수인 1, 2, 4, 8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4가 갈 수 있는 곳은 3과 5와 6과 7, 9와 잠시만요. 9와 10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9와 10은 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가조건 때문이죠. 가조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일단 1, 2부터 보겠습니다. 자, 1, 2는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패키지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가에서 선생님이 등호가 들어가면 중복 조합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y의 원소 0, 1이 보이죠? 0, 1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거예요. 그럼 뭘 뽑을 수 있죠? 우리가 0, 0도 뽑을 수 있고요. 0, 1도 뽑을 수 있고요. 1, 1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x에 있는 원소인 1과 2에 대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0, 0을 뽑으면 당연히 1은 0, 2는 0으로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0과 1을 뽑는다면 x의 원소 1은 0으로, x의 원소 2는 1로 자동으로 대응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왜냐? 가조건 때문이죠. 그리고 1, 1을 뽑는다면요. 당연히 x의 원소 1은 1로, x의 원소 2는 1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뭐랑 같냐면 y의 원소를 중복을 허락해서 x의 원소의 개수만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y의 원소 0, 1 두 개죠.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원소 1, 2는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곱하기 3은 1로 가니까 한 가지. 4는 몇 군데로 갈 수 있어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3, 5, 6, 7 네 가지. 그리고 5는 8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 자, 그리고 6, 7도 묶어서 생각할 수 있죠. 0, 1, 2처럼요. x의 원소 1, 2처럼 묶어서 중복 조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6, 7은 자, y의 원소 8, 9, 10과 묶이는 거예요. 8, 9, 10.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y의 원소 8, 9, 10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8을 뽑으면 6은 8, 7은 8. 8, 9를 뽑으면 자동으로 6은 8, 7은 9. 그쵸? 그러니까 이 함수의 개수가 8, 9, 10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뭐다? 3H2다.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3C2 곱하기 4 곱하기 4C2가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6이 돼서 72 가지가 되네요. 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F3이 어디로 갔죠? 2로 갔죠? 그리고 F5가 4로 갔죠? 그러면 F4는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네요. 한 군데밖에. 예. 어디로 가야 돼요? 3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예. 그쵸. 그러면 얘는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묶어버릴게요. 1, 2는 0, 1, 2. 6, 7은, 어이구, 범위가 넓네요. 4, 5, 6, 7, 8, 9, 10. 자,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자, 1, 2는 뭐예요? 0, 1, 2.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죠. 그러니까 뭐다? 3H2가 되고요. 3은 한 가지, 4도 한 가지, 5도 한 가지가 되죠. 그리고 6, 7은 4, 5, 6, 7, 8, 9, 10 7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바로 계산 들어갈게요. 4C2 곱하기 8C2랑 같네요. 그쵸? 6 28이죠. 그쵸? 8 168이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168 더하기 72가 돼서요. 240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240이 정답입니다. 자, 어떤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 집합의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중복 조합을 이용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조합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꼭 파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농고 2학년 17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a, b, c, d, e, f, g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 대하여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m이라고 하자. d가 a의 모임인데 a는 x의 부분집합이고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d에서 r로 가고요. fa가 na, 즉 a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마이너스 m, 그리고 짝수개이면 m으로 정했을 때 fa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일단 이 문제는 NA, 그쵸? NA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첫 번째 경우, NA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건 X의 부분집합인데요. 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M, 즉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제곱,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FA는, 자, 문제의 FX의 정의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1이면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이 돼서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그쵸? 집합들의 FA의 모든 값들의 합을 구한다면 그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녀석들은 자, X가 지금 원소가 7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7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 NA가 2다. 그럼 M은 뭐 어렵지 않죠. 제곱이 돼서 2가 되는데 이번엔 NA가 짝수잖아요. 따라서 FA는 그냥 M이 돼서 4죠. 그쵸. 2의 2의 제곱이고요. 2의 제곱 그대로 나오죠. 그쵸? 그리고 얘는 7C2의 2의 제곱이 됩니다. 뭔가 규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항상 규칙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역시 또 마이너스 m에 대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고 얘는 7c3의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요거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7번이 되겠죠. 그러면 NA가 7일 때는 M이 2의 7제곱이 될 것이고요. FA는 역시 또 홀수니까 마이너스 M이 돼서 마이너스 2의 7제곱이거든요. 그럼 7C7에 마이너스 2의 7제곱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걸 다 더한 값을 구하란 얘기죠, 이 문제는.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가 7C1에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7C2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뭔가 라임이 맞죠? 그 랩을 할 때 그 라임. 랩을 할 때만 라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서 7C7에 마이너스 2의 7제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뭐가 아쉽냐면 이게 아쉽죠. 앞에 7C0에 마이너스 2의 0제곱이 있으면 정말 완벽하죠. 왜 완벽하냐? 자, 이항 정리를 조금 공부를 열심히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은 요걸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을 거예요. 요 앞에 제가 파란색으로 추가한 부분만 있으면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7제곱이 되는 거죠. 자, 느낌이 잘 안 오죠?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우면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일명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얘네들 있죠? 다 계산해서 더하면 돼요. 근데 이게 출제 의도는 그게 아닐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라는 게 아마 출제 의도이지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거 지울게요. 이걸 지우고 좀 천천히 설명을 다시 하자면 이 파란색 부분이 붙어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어요. 7C0에 마이너스 2의 0제곱에 1에 7 마이너스 0제곱 7C1에 곱하기 마이너스 2의 1제곱에 1에 7 마이너스 1제곱. 왜냐? 1이란 녀석은 몇 제곱을 해도 1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C2에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곱하기 1에 7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7C7에 마이너스 2에 7제곱에 1에 0제곱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죠?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에 7제곱이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에 7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부분은 뭐예요? 없었죠. 근데 요 부분의 값이 뭡니까? 1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만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끝나죠. 그 답은 뭐다? 마이너스 2다. 요 빨간색 네모칸 친 부분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 2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문제 뜻에 맞게 따라가 주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이항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왜? 계산하면 돼요. 그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x의 원소가 7개니까 망정이지 70개였으면 GG 쳐야죠. 그죠? 굿게임입니다. 굿게임. 이거 어떻게 일일이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감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항 정리 같은 경우는 그 식을 쓸 때 무작정 계산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런 얘기 있죠.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숨어 있는 일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어렵죠. 어렵게. 역시 또 18번이에요. 18번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이 보면은 18번이 어렵습니다. 뭐 아무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도 아마 이항 정리가 들어간다면 이런 그 응용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개의 숫자 1, 2, 2, 3, 3, 3을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서로 같은 숫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자, 얘도 경우를 나눠야죠. 이건 뭐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경우, 양 끝에 같은 숫자라면 양 끝에 일단 2가 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1, 3, 3, 3을 나열해야겠네요. 그럼 역시 또 이건 뭐다?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이죠. 그래서 4팩을 3팩으로 나눠주니까 경우는 4가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양 끝에 3이 오는 경우죠. 그러면 가운데는 1, 2, 2, 3이 올 수 있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4팩을 2팩으로 나눈 12가지. 따라서 정답은 4 더하기 12가 돼서 16가지가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2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x의 4제곱 곱하기 1 더하기 x의 제곱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가 77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역시 이항 정리 문제인데요. 두 개의 식이 곱해진 형태죠. 그래서 일단은 주의해야 될 게 각각의 일반항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1 더하기 x의 4제곱과 1 더하기 x제곱의 또 n제곱이죠. 일반항을 따로따로 구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4c 아래 1은 무시할게요. x의 r제곱이라고 일반항을 쓸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nc, 주의할 게 s, r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다른 문자 써주셔야 돼요. ncs의 x제곱의 s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ncs의 x의 2s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일반항과 요 일반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해야겠죠.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요. 따라서 4cr 곱하기 ncs 그 다음에 곱하기 x의 r 더하기 2s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최종적인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x 4제곱의 개수가 77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r 더하기 2s죠. 즉 r 더하기 2s가 뭐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r과 s의 범위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R 같은 경우는 가능한 값이 0, 1, 2, 3, 4까지고요. S는 0, 1, 2 해서 N까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볼게요. 만약에 R이 0이라면요. S는 2가 되겠고요. R이 1이라면 S는 불가능하죠. 분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자, 다음 R이 2라면요. S는 1이 돼야겠죠. R이 3이면 불가능. R이 4라면 0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뭐 5부터는 불가능하죠. 음수가 나오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다시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R이 0이고요. S가 2인 경우죠. 그럼 이제 여기 구한 일반항, 밑줄 친 일반항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R에다가 0을 넣고 S에다 2를 넣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경우 R이 0이고 S가 2일 때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4CR 곱하기 NC2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2고 S가 1인 경우 개수는 어떻게 되죠? 4C2 곱하기 NC1이 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C 0을 써야죠. 4C0. 그리고 R이 4고 S가 0인 경우 개수는 4C4에 NC0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77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써주면 4C0 곱하기 NC2 더하기 4C2 곱하기 NC1 더하기 4C4 곱하기 NC0이 77이다. 그러면 NC2가 N 곱하기 N-1을 2로 나눈 거고요. 플러스 4C2가 6 곱하기 N이죠. 더하기 얘는 그냥 1이죠. 1. 1이 77이네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할게요. N 곱하기 N-1 더하기 12N 더하기 2는 154가 되겠네요. 그럼 N제곱 플러스 11N 빼기 152가 0이 되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N 그리고 19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N 더하기 19 그리고 N-8이죠. 따라서 N의 값은 마이너스 19 또는 8이 나옵니다. 그런데 N은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그렇죠. 8이 정답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일반항을 구해서 각각의 곱을 구한 후에 가능한 조합을 찾아준 후에 합을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 n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다항식이 두 개인 경우는 미지수를 따로따로 두 개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R과 S 두 개를 써서 따로따로 구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가 45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 E, F, G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일단은 중요한 건 A, B, C, D, E, F, G가 자연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경우 일단은 그러면 A, B, C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무조건 3 이상이에요. 제일 작아봐야 3이죠. 마찬가지로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도 무조건 4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 이상인 자연수랑 4 이상인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45가 나온다.
많지 않을걸요.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대로 써줄게요. 45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3 곱하기 15 가능하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9도 가능하죠. 9 곱하기 5도 가능하죠. 근데 15, 3은 안 되네요. 그쵸? 따라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경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고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가 15인 경우예요. 근데 중요한 건 A, B, C, D, E, F, G가 자연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복조합 문제로 가야 되는데, 중복조합은 아까도 얘기를 했죠. 주어진 문자가 의미 아닌 정수여야 돼요. 근데 주어진 문자는 자연수죠.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조작을 해줘야죠. 쉽게 생각한다면 요 식 있죠? 얘부터 볼까요? 요 주어진 양변을 3을 빼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A 빼기 1, B 빼기 1, C 빼기 1은 0이 되죠. 그러면 이 A 빼기 1이라는 수는 A는 1 이상이죠. 그럼 A 빼기 1은 0 이상인 정수로 바뀐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B 빼기 1도 0 이상인 정수, C 빼기 1도 0 이상인 정수. 뭐 치환을 해도 상관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A', B', C' 이렇게 치환을 하죠. 일반적인 풀이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뭐예요? 0 이상인 정수 3개를 더해서 0이 나온대요. 뭐밖에 없어요. 000 밖에 없죠. 경우는 뭐 거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황당하죠? 한 가지. 그리고 D와 E와 F, G를 더해서 15가 된다. 얘는 이제 양변에 뭘 빼줘야 돼? 4를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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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러면 11이 되겠죠. 그러면 D-1도 0 이상인 정수, E-1도 0 이상인 정수, F-1, G-1 각각 0 이상인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편안하게 중복조합을 써도 되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뭐 D', E', F', G'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D', E', F', G'은 모두 뭐예요? 0 이상인 정수가 되죠. 그래서 써주면 D', E', F', G'은 0 이상인 정수인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4H11이 되죠. 14C 11이 되고요. 14C 3으로 봐도 되니까요. 364가 나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경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고요.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가 9가 나오는 경우 볼게요. 역시 또 양변에 3을 빼주면 A-1, B-1, C-1은 2가 되죠. 그럼 얘는 또 뭐다? 3H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4C2가 돼서 6이 나오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D-1, E-1, F-1, G-1이 돼서 5가 되죠. 따라서 4H5가 돼서요. 8C5, 즉 8C3이 돼서 계산을 해주면요. 56가지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고요.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가 5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A-1, B-1, C-1이 6이 되죠. 그리고 얘는 D-1, E-1, F-1, G-1이 1이 돼서 얘는 3H6이죠. 그러면 8C2가 돼서 28이 되고요. 얘는 4H1이 되죠. 그러면 4C1이 돼서 4가 되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1 곱하기 364가 되죠. 곱해줘야죠. 그리고 6 곱하기 56 더하기 28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364 더하기 336 더하기 그리고 112가 되겠네요. 따라서 364랑 336을 더하면요 0이고 0이고 7이네요. 700이 나오네요. 그래서 112를 더하니까 812가 네,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그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중복 조합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2019년도 두농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특이하게도 이항정리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중복조합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시험 범위가 확통 경우의 수부터 이항정리까지였는데요.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주요 문제, 그러니까 좀 킬링 문제라고 하죠. 어려운 문제들이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보는 학생들은 특히 중복조합 부분과 이항정리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한 번씩은 보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됐습니까?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